제가 주로 맡은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맡았고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산재 사고 사망이 50인 미만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50인 이상 적용 대상이 안 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자체는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효성을 없게 만드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제가 법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실효성, 효력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이 법의 용어인지 아니면 그냥 용어인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하게 되는데요. 저는 결국은 이게 법의 실효성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법 취지에 따른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갖게 되는 힘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중대재해를 발생했을 때 어떤 요건이 다르면 처벌을 해서 중대재해를 감축시키는 효력을 발생하고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갖게 하는 것 자체는 판결을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실효성이 나오는 말 자체인데 이게 실효성 운영하는 것 자체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실효성이라는 문제들 자체들은 효력을 나타내게 하는 거고, 그것이 의미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전히 경제재해는 감축하는 추세를 보이더라도 처벌되는 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돼서 유지가 되면 처벌되는 것도 줄고 계속 감소세 유지되면 이것이 실제로 효력과 실효성을 다 담보하는 거고 실효성의 무기들을 다른 걸 택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원하청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통계, 경총의 통계를 보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상당히 많은 투자와 인전 보충이 있어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재해가 50인 미만에서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 50인 미만에 나는 재해들에 대한 책임들을 쥐어줬으니까 거기에 투자하고 관심을 높였으니까 50인 미만에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통계를 가지고 실효성 운운하는 것 자체는 실효성을 없애자고자 하는 빌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우리 산업법 자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났는데 재해 예방 효과가 없다고 해서 재법을 좀 바꾸자 이런 이야기한 적 있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해가지고 1990년도에 제1차 정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88년도에 문성면, 그 다음에 원진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여야 합의를 통해가지고 법을 바꿔 정부가 개입해서, 근데 그때 뭘 했냐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있으니까 완화하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기업 경제활동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떤 법 자체가 40년이 넘는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의 효과가 실효성이 없어서 바꾸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처벌 안 하겠다, 규제하지 말라라고 요구했던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중대재해처벌법 즈음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산업재해보상, 그러니까 산안법 자체가 너무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걸 1200가지 넣어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현대적으로 못 막고, 실제로 산재 예방 효과가 안 드러나니까 이 법을 바꿔야 된다고 요구한 것 자체가 경청의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진화로 바꾸고 하는 자체가 목표 지향적인 규제를 하자, 포괄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어떤 방법을 얘네들이 택하더라도 결과적인 성취를 하게 되면 그거 처벌하지 않겠다, 본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 포괄적인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문제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서니까 그거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가당착이죠. 포괄적인 규제를 하라 그러놨다가 실제로 포괄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내놔라 그럽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산안법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아주 너무 많은 조항을 다 못 지키고, 지킨다 그래도 그거 자체가 사업정과는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꿔서 중대재해처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거 자체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내놓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문제적입니다. 결국은 효과성 문제, 그러니까 산재 예방을 하겠다는 문제가 아니고 규제를 없애달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내밖에 안 됐는데 이야기하는 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강태준 교수님께서 실효성 분석의 3가지 측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고뇌의 결과로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들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 혹자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직 법 실형이 1년밖에 안 됐는데 개정이라든가 개편을 논의한다. 저는 법이 부정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정의 대표는 이 법이 이렇게 하겠다 취지를 이야기한 거고 다른 목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그런 거죠.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는 의지 자체가 다른 데 작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 명백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정치적 제도적 효과를 보고 하자고 따르게 가고 있느냐? 지금 중대재해처벌이 그렇습니까? 노동자들과 시민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가 다른 이유로 경영계나 사업주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태수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법 자체 실효성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경험 책임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게 여러 연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고라고 하지 아무리 주의나 관심을 기울여도 낙이 마련이다. 이런 사고들에 대한 정상사고 이론을 이야기하기에 우리나라의 재해 현상은 정말 천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법 자체 실효성의 문제를 갖대로 드러놓고 난 다음에 이전의 법들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상 속에서 그것이 산안법이 가지고 못했던 몇 가지 특성을 가졌던 중대재해처벌법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결국 이런 구조적 문제들, 그리고 포괄적 접근을 하고자 했던 중대재해처벌 통과됐으니까 이거를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도입된 거 아닙니까? 기존의 법리랑 다른 것이 도입되게 되면 가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것들이 법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사실은요. 가치나 의미에 통과됐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갔을 때는 충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견된 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 자체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느냐 문제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강태준 교수님 말씀하신 법 집행의 전 과정이 실효성과 위화력의 지표고 기소 또는 판결뿐만 아니라 수사와 내사를 포함한 전 과정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워낙 무용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국의 기업사진법 이후에 통계랑 우리 1년 통계들이 비켜진 바도 있는데 뭐 너무 워낙 무용론을 이야기해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그 실효성 중에 실제로 건수로 나타나는 것, 판결 이전에 나타난 어떤 건수, 뭐 발생 건수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뭐 강태준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 자체의 실효성이라고 말하셨던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실효성을 세 가지 문제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중에 저는 법 자체의 실효성 문제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나머지 현실에 이루어진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법이라는 게 아니라 법 제정 과정 그리고 법 제정 자체가 갖고 온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정이 사회운동을 펼쳐졌고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 진전할 수 있었던 효과, 그러니까 건수가 나오기 전에 산안법이 형량도 높아지게 되고 관심도 높아졌다. 뭐 낙수 효과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때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전 과정과 만들어진 재정 자체의 효과다. 앞으로 효과들은 결국 법원 판결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 판결이 제대로 나오기까지 기존 법리에 진전했으면 사례 적용될 때 문제들을 잘 봐야 되는데 잘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법원 판결은 결국은 이 부동산업이나 삼표산업 이런 걸 보게 되면 뭐가 복잡합니까? 뭐가 뭐합니까? 아주 명백하고 책임져야 될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법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과연 모호성이 있는 문제들 이야기할 바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면밀하게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수사 과정부터 봐야 된다. 저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여러 가지 로드맵을 내고 공론을 하는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산업안전보험감독 종합계획 내는 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국 포괄적 입을 다 했냐는 문제들 자체도 위험성 평가 똑바로 했느냐 보는 게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험성 평가 제대로 되느냐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룰을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들 자체는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했니? 제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수사 혹은 조사 과정들 자체를 브리핑하고 알려주고, 그래서 역량 갖추게 되면 그다음부터 알아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 수사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법원 판결까지 저희들이 다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결국 더 나가게 되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실제로 조사 과정들 자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열심히 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본연의 업무 자체들 중에 일부로 수사를 받긴 했지만 원래는 산재를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벌에만 너무 목매일 필요도 없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뭔가 보일 거 아닙니까? 중대재해이면 이때까지 중대재해 조사 제대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야 제대로 하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사하면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벌 안 되더라도 좋다. 그렇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 말고 뭐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냐. 기존의 법을 왜 못했느냐라는 부분들 자체를 과거에 그 짤막한 2페이지 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면서 해왔던 조사나 수사를 통해 가지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걸 모아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뭐냐. 그럼 기존의 법 체계와 행정 조직의 문제는 뭐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들도
이 기업들도 이렇게 법만 자꾸 바꾸자고 하지 말고 이 과정 속에서 얻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포괄적으로 가겠다, 목표 지향적으로 가겠다 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괜찮아?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지 뭘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돼가지고 좀 새롭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이 실효성을 갖는 것 자체가 법을 넘어서 가지고 산재 사고 사망된 노동자를 얼마나 감축시킬 수 있는 거냐라는 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선행지표와 후행지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사실 재래형 재해가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건수의 문제죠. 우리나라 800건, 700건 할 때 영국 100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일정 정도의 절대수 감소하기 전까지는 선행지표가 아닌 후행지표라도 사고 사망자 수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